사주명리학에서 상관은 기존의 틀을 의심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뛰어난 지적 창조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조직과 충돌하고 반항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쉬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십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관이 통제장치인 인성을 만나지 못하면 규칙을 깨부수는 상관경관으로 나타나기 쉽지만 정인이나 편인 같은 인성을 만나 적절한 제어를 받게 되면 날뛰는 야생마에게 훌륭한 고삐를 채운 것처럼 학문과 전문성으로 승화되는데 이를 상관패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상관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재성을 만나면 자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재물과 실리로 연결하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를 상관생재라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의 명식은 이러한 상관패인과 상관생재의 모습이 어떻게 동시에 맞물려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운의 변화가 실제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기에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무토일간인 그의 사주를 보면 월간에 날카로운 신금상관이 자리 잡고 있고 연간과 시간에 정인인 정화가 위치하여 상관의 예리한 사고력을 학문과 자격으로 이끌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월간의 신금상관이 일지의 자수정제를 생해주는 상관생재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단순히 상아탑에 갇힌 선비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가치와 부를 창출해내는 실천적 자산가의 면모를 함께 품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적 잠재력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폭발한 시기가 바로 고시 상관왕을 달성했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1978년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을 시작으로 1979년 행정고시 수석과 외무고시 차석까지 차지하며 단 2년 만에 고시 상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그는 13세 기유 대운의 막바지와 23세 무신 대운이 교차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대운에서 유금과 신금이라는 강력한 식상의 뿌리가 들어오면서 이해력이 빠르고 암기보다 원리를 파고드는 상관 특유의 천재적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1978년 무오년의 오화정인과 1979년 김인년의 미토 속 정화가 세운에서 들어와 비대해진 상관의 기운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수렴해주면서 학업적 성취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엘리트 법조인의 전형적인 코스인 판사의 길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등에서 유학하며 국제 변호사로 전문성과 커리어를 확장해 나간 것도 상관패인의 모습입니다. 이 상관패인으로 쌓아올린 최고의 스펙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강력한 무기인 상관생재로 전환됩니다. 그는 판사직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식 및 펀드 매니저, 금융과 재테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절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제금융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이후 주식투자 관련 책을 집필하거나 펀드 매니저 변호사로 활약한 행보는 상관이라는 지식과 말의 무기를 활용해 재성이라는 금융과 재물을 생하는 상관생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명예와 현실적 풍요를 모두 챙기며 다재다능하게 흐르던 그의 재능은 40대에 접어들어 마주한 43세 병호 대운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병호 대운은 청강과 지지가 모두 순수한 화 기운으로 채워져 사주 원국의 정화 인성들이 강력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고승덕 이름 석자와 자격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화인성 대운을 맞이하자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표현력이 신뢰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 시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려운 법률과 경제 지식을 맛깔나게 풀어내며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독보적인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날인 상관은 운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 자신을 겨누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던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낙선과 이른바 미안하다 사태는 화려했던 병호 대운을 지나 53세 을사 대운으로 진입하는 극심한 교훈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을사 대운의 천간 을목은 무토일간에게 정당한 규칙과 조직을 뜻하는 정관에 해당하는데 원국 월간에 자리한 서슬퍼러는 신금상관의 눈앞에 대운 정관이 들어오면서 구설과 충돌을 야기하는 상관경관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선거를 치른 2014년 갑오년에는 천간으로 편관인 간목까지 더해지면서 관살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극심한 관살혼잡의 고통이 발생했고 지지의 오화가 원국의 자수와 격렬하게 좌우충을 일으켜 가정궁이자 재성을 흔들면서 결국 가족사 폭로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관은 인성이라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할 때는 정교하고 이성적인 명검이 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 밀려와 통제력을 잃으면 가공되지 않은 돌발 행동과 거친 표현이라는 부정적 성향을 날 것 그대로 분출하게 됩니다. 선거 막바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대중을 향해 손을 들고 처절하게 외쳤던 그의 돌발적인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이성적 제어를 잃어버린 상관의 에너지가 폭발한 결과였으며 안타깝게도 이는 대중의 공감 대신 큰 조롱과 패러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특정 사건이 사주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운의 흐름이 상관의 장점보다 단점을 드러내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상관은 결코 삶을 망치는 별이 아닙니다. 인성을 만나면 최고의 전문성을 만들고 재성을 만나면 세상을 움직이는 불을 창조하며 관성과 충돌하면 누구보다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상관은 파괴의 별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을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창조의 별인 것입니다.